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산을 쓰고 등교를 하셨다고 해요. 야, 교수님 아무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백두산이 이제 분화를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한반도 주변 백두산 있는 장소에 북풍이나 북동풍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계절에 관계없이 이 남쪽으로 화산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산재가 비처럼 내려가지고 1mm 이상만 쌓여도 농작물, 제조업,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또 화산재가 있으면 항공기 이착륙이 안 됩니다. 와. 우리나라더라도 이게 안 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전혀요, 전혀. 없죠. 그렇다면 이 백두산 분화 징조가 과연 있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화산 분화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은 바로 지진? 화산성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화산 주변의 지하에 마그마가 이동하는 통로로 되는 곳이 있는데 밑에 마그마가 점점점 올라와서 상승해서 그 상부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그 마그마가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기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수천 배로. 그러면 압력도 높아지고 마그마의 통로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은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백두산에서 화산성 지진 활동이 급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그 사실을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달까지는 지진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2002년 이후에 백두산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가 월 240회에 이를 정도로 네? 아주 빈번했습니다. 전조 증상인가? 예, 전조 현상으로 우리가 화산 위기 와, 또는 화산 불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럼 저때 2005년 저때 뭐 터지긴 터졌나요? 국제적으로 이때 이제 분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마그마가 백두산 꼭대기로부터 마이너스 5km, 평균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km 밑에까지 마그마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톱해 버렸습니다. 다행이다. 그렇지만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지진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에 백두산 마그마가 상부로 이동하면서 마그마가 이동하는 지진, 그 지진이 21회 감지가 됐더랬어요. 다 왔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백두산에서 천지 주변 온천의 수온 상승과 주변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수온 상승을 살펴볼게요. 1991년도에 67에서 69도씨였던 천지 주변의 온천수의 온도는 2010년에 74도씨로 상승했어요. 온천수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온천가스를 뿜어올리는 지하수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마그마가 다가오고 있거나 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 저는 거기 백두산 올라갔는데 네. 거기 이렇게 천치 옆에 이렇게 개울물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계란 삶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분 지금 거기서 계란 파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수온의 상승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천지 주변의 지형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GPS 관측을 한 결과를 보면은
천지 칼데라 호수 주변의 지형이 10cm 이상 이렇게 팽창했습니다. 이것을 지하의 마그마가 성장해서 만들어진 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 변형이 10cm가 아니고 조금 더 많아지면은 분화로 연결될 수도 있죠. 아이고. 와, 마그마가 막 이제 나오려고 준비 운동하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교수님 지금 사실 요즘 백두산에 대한 좀 음모론이 많이 또 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2025년에 백두산이 분화할 것이다. 내년이네요? 내후년이죠. 내후년. 아니 이제 곧 4년이니까. 지금 아직 7월인데요. 아니,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던데 이건 좀 뭐 근거가 있는 소문이에요?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런 데서 백두산이 2025년도 분화될 것이다 이런 분화설을 두고 이른바 백두산 괴담이 돌고 있죠.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긴급 주민 대피령을 그래서 이 괴담에 대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볼게요. 부탁드릴게요. 먼저 백두산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에 정말로 분화할 것인가? 과연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100년에 한 번 정도씩은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100년 주기설입니다. 표를 통해 분화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은 1000년대에 7차례, 1400년대에 5차례, 1600년대에 3차례 등 9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꾸준히 한두 차례 이상씩 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그 전에 있었네요. 1925년이면. 예, 그렇습니다. 1925년도에 마지막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100년을 더하면은 2025년도에 분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화산특화연구센터에서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화산성 지진이 한 해 100회 이상 기록이 됐어요. 더 왔네요. 하지만 2022년 6월 이후에 지진 활동도는 예년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백두산은 분화는 가능하지만은 현재 데이터상으로 2025년도에 분화할 것이다. 특정 시기를 확언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네. 에코 씨,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두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백두산에 100년 주기설이 있다면 후지산에는 300년 주기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분화를 한 게 1707년이라서 이제 300년이 지나긴 했죠. 요새 기상청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후지산이 언제 분화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죠. 어디로 가야 돼? 일론 머스크랑 달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교수님 근데 네. 그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이 백두산 화산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첫 징후가 바로 인공지진이거든요. 1차 핵실험 당시에 규모 3.9의 인공지진이 실험이 거듭될수록 규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차 핵실험과 비교해 50배 이상의 폭발력입니다. 실제로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벌인 뒤에 규모 2.4에서 2.9의 여진이 풍계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뭐요? 자극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백두산이 분화하려고 하면은 백두산 밑에 마그마가 저장된 마그마방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풍계리와 백두산은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규모 7.0 이상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필요합니다. 아, 하지만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인공지진은 규모 7.0의 지진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뭐 신빙성 없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루머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백두산과 함께 초대형 분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주목하는 화산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의 옐로스톤입니다. 옐로스톤은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고요. 약 63만 년 전에 화산 폭발 지수 8로 분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슈퍼 화산급의 분화로 만들어진 화산 고원지대고요. 그 당시에 폭발로 인해 가지고 지름이 70km에 달하는 현재의 칼데라 호수가 만들어졌고요. 우와, 저 너무 아, 여기.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옐로스톤 주변의 땅 밑의 온도가 상승했고 옐로스톤 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 돼. 교수님, 근데 폼페이에 있는 화산 폭발 지수가 5. 근데 도시가 그냥 멸망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탐보라산이랑 백두산은 화산 폭발 지수가 7.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잖아요. 네네. 근데 8이라면? 그렇죠. 그냥 지구 전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10배 더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슈퍼 화산급 분화를 했던 옐로스톤이 다시 분화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습니다. 옐로스톤이 폭발할 경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5,500만 개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때 분화 1시간 만에 1억 톤의 화산 자갈과 가스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화산재가 유럽 대륙에 도착하고 미국 토지의 75%가 화산재에 뒤덮일 것이다. 그렇게 큰데? 결국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2도씩 내려가서 한랭한 기후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빙하기야. 리셋이네, 리셋. 그렇다면 슈퍼 화산이 분화할지도 모를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대비를 해야 되지? 사실 이제 예측 시나리오에 불과한데 언제 어떻게 슈퍼 화산이 분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화산체를 모니터링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